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솔직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이 세상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 너무나 비이성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에서 이 투표 결과, 국민의 참여에 의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국민들이 투표를 갖다가 할 때 누가 싫다라는 관점에서 투표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김건희 뭐 이런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 해서 이재명 조국을 찍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한국에 저런 가족이나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한꺼번에 저렇게 많은 다양한 죄를 짓는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저렇게 해먹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스펙을 조작해서 기어코 의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윤석열을 심판하라고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윤석열 심판만 생각을 했지, 그러면 윤석열을 심판한 이후에 이재명이나 조국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윤석열 지금 이 대통령을 하는 현재보다 더 나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 보면 이재명에게 불리한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그만둬야 되니, 또 더 나아가서 기소되는 즉시 당직을 중지시켜야 되니, 이런 것들을 다 뭉개버리고 이재명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겠다는데,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내에 단 한 명도 반대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과정에 그렇게 독재가 있는데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집권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이제 나중에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 뒤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솔직히 평균치도 안 되는 인간 말종들이 권력을 잡고 그 시다바이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꼬라지를 지켜봐야 되는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왜 동네 양아치보다도 못한 것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집값과 같은 이 상류층이 투기에 의해서 부를 형성해가고, 그런 투기를 갖다가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원가 주택을 지금 끄집어내어서 말한 지가요, 서포 15조로. 그게 2019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 6월 20일쯤 이 말을 했어요. 5년째 지금 원가 주택을 부르짖고 5+3을 부르짖고 서포 15조를 부르짖으며 당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는 정치 안 하면서 이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원가 주택을 갖다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는 정치 안 하면서도 당을 만든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더 놀라운 것은 사회적 상류층이라든지 기득권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솔직히 제가 제 욕심을 다 내려놓고 당을 만들면 그들 중에 상당수가 제 말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이 당을 중심으로 원가주택이나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이 일정하게 모일 거다. 기존의 썩은 진보나 썩은 보수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그야말로 살만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있지만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사람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극히 드물었고, 일부는 왔지만 다 떠나갔고, 결국은 저 혼자 남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당의 핵심 멤버인 서민 대중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그 내부에서 또 여러 가지 무리와 잡음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당을 해산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죠. 제가 옛날에 제대로 된 보수 정권을 세워보자고, 그래서 진짜 이명박 정권하고도 부딪히면서 안철수를 저렇게 공격을 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세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1등 공신이라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세우고 나니까 그 정권에서 인사를 하는 꼬라지나 3인방이나 최순실 정윤회가 설치는 꼬라지를 제가 보다 못해서 초반에는 한 2년 박근혜 정권에 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각종 정책 대안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정치 동향 등을 잘 작성해서 주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TV에서 3인방이나 최순실 정윤회 등이 물러나야 된다고 미국 가라 했습니다. 그 뒤부터 저한테 날라오는 보복은 참으로 정말 더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치를 안 해야 되겠다. 제가 2012년 총선에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천이 나왔지만 제가 출마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정치권은 사회개혁을 주장하고 부패 척결을 주장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내 공천 과정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공천이 마지막에 서울에 나왔지만 출마를 안 했습니다. 출마 거부했어요. 아마 1, 2당에서 공천 받고 출마 거부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출마 거부했냐? 이들은 나를 도구나 소모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구나라고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사회개혁이나 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동조하지 않구나. 그 뒤로 제가 기성 정치권에 아예 진입하려고 하는 것도 포기하고 한때는 그들을 좀 계몽시킬까봐 각종 토론회 등에 열심히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속이의 갱일기라는 걸 느꼈어요. 독자적으로 사회개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튜버도 하고 또 유튜버를 통해서 모인 지지자들을 가지고 당도 만들고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남은 거는요. 하루 걸러 병원에 가서 4시간 투석을 하는 썩은 몸만 남았어요. 솔직히 몸을 너무 혹사하고 낭비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할 때 누군가 이런 무게를 조금씩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요. 세상 억울하다고 말하면 저만큼 억울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주사파 전대배 학생운동이 아니라 순수한 이 사회의 약자를 돕고자 하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항상 소수였어요. 자, 정치판에 처음에 민주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주사파들이 장악해서 뛰쳐나왔습니다. 자, 보수판에 오니까 이 보수도 썩어 문드러진 기득권 앞잡이였어요. 그래서 그 보수를 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 다 저한테 공격을 해요. 윤정권까지도 저한테 공격을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충고와 초반에 윤희 검찰총장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도 저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조금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많이 도와줬죠. 그런데 윤 정권 들어서도 만만치 않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요. 왜 나는 어디서 제가 뭐가 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 걸림돌이 되냐. 내가 사회 부적응인가. 이런 자기 회의도 가져봤어요. 근데 나는 내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거나 무리한 사회적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많이 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좀 더 나아지도록 가야 되겠다라는 제 양심에 따라 돈도 안 되고 솔직히 정만 만드는 형극의 길을 가면서 옳은 소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옳은 소리에 정말로 좀 사람이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솔직히 양심이나 도덕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서민 중에 그런 분들의 지금 지지로 제가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좀 살만한 사람이 이제 나는 살만하니까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시간 나면요 골프 치고 시간 나면 해외여행 가고 리조트 가고 시간 나면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각종 쾌락과 오락과 미각을 향유하지 별장 짓고 그러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그 시간 남는 시간과 남는 자원으로 좀 더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발전을 이 세상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렇게 노력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뉴핑을 10년 동안 하는 동안에도 제 주변에 그렇게 다가왔다가 같이 가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전부가요.
이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만을 추구하고 있답니다. 나 이렇게 없을 줄 몰랐어요. 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는 뒤로 끈대서 자신의 이익을 더 확보하기 위한 커넥션을 만들고자 하지만 황장수 따라 그렇게 같이 일하면 개고생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제가 그래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알만한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저한테 야, 당신 원가주택 정말 공감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실현시키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싶은 요지는 뭔가 하면 정말 고독한 길이다.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 미친 세상에서 나만 제대로 살다가 바보 되는 것 아니냐. 결국 몸도 망가지고 지금 당신만 손해보지 않았냐. 저한테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내듣고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이 세상은 희망을 저버리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어야 좀 더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선한 노력들이 이어져 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요.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냥 니 혼자 망가지는 거야. 시간이 있으면 니 노후나 또 챙겨라. 이런 식으로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정치판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까? 자, 보수니 진보니 좌우니 해가지고 거리에서 특정 정치인의 팬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또 인터넷에서 편을 들고 있지만 그 속에서 눈꽃만한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빠, 윤석열 빠, 한동훈 빠, 조국 빠들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비노자가 그랬나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사과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희망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 잔혹해지고 삭막해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희망을 포기하고 있다. 이 상류층에서 그런 희망에 대해서 냉소가 지배적이다. 자, 그렇지만은 저는 남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저는 제 갈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몸도 어쨌든 수술해서 다시 좀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지난번에 누핑 10주년을 맞이해서 자, 좀 더 10년을 더 가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생방송에서 강호의 의와 도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마음을 굳힌 겁니다.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황장수 자신에 대한 의와 도의 의리와 도리를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다움이라는 게 결국 의와 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다듬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마음이 크게 불안정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제가 열심히 밀어붙이며 살았지만은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죠. 내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나의 갈 길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이 삭막할수록 그래도 내가 좀 더 빛이 돼야 되겠다. 세상이 컴컴하게 어둠으로 뒤덮였으니까 그 어둠에 제가 조금이라도 빛이 되겠다고 하면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미쳐서 날뛰어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 희망을 버리지 말기를 당부합니다.